서울의 작은 빵집. 막 영업을 시작하고 근무를 하던 지연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제가요? 누구신데요? 당황한 지연. 그런데 사장님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지연아, 괜찮으니까 그분을 따라가 봐. 과연 지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지연은 서울의 작은 빵집 창가에 서서 흘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이 벌써 2달째 계속되고 있네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두고 홀로 서울로 올라온 20살의 지연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팔뚝이 아릴 정도로 반죽을 치고 발바닥이 욱신거릴 때까지 서 있어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죠. 지연 씨, 오늘도 수고가 많아요. 사장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배울 게 많아요. 지연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를 하신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지연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지, 무슨 빵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하지만 사장님이 알려주었죠. 할아버지는 폐기될 빵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사장님은 언제나 흔쾌히 빵을 포장해 드리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실까. 지연은 빵을 포장하며 생각했어요. 그 주름진 손과 허리에 새겨진 세월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지연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매일 폐기될 빵을 받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어느 날,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더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어요. 비록 자신도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지연은 자신의 상황에 감사하게 되었죠.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 지연은 첫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 더욱 소중했어요. 학교 후 슈퍼마켓에 들러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던 중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빵을 받아가시는 그분은 어떤 생활을 하실까?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지연은 실용적인 생필품들을 골랐습니다. 치약, 비누, 따뜻한 양말, 휴지. 아르바이트비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죠. 이런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예상대로 할아버지가 빵집에 오셨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많은 빵을 포장했고 준비해둔 생필품도 함께 봉투에 담았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이것도 함께 가져가세요. 지연이 2개의 봉투를 내밀자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참을 망설이셨죠. 필요 없다. 내가 더 필요할 텐데.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할아버지께서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필요 없으신 걸까?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힘든 거 아니니까 더 말리지 마세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기뻐서 해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잠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감동, 놀라움, 지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2 봉투를 모두 받아들고 빵집을 나가셨죠. 문이 닫히고 지연은 창밖으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구부정한 허리, 천천히 걷는 발걸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에 약간의 활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잘한 일이야. 사장님의 목소리에 지연은 돌아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다음 날 빵집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지연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빵을 포장했어요. 오후 3시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김지연 씨인가요? 남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남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명함에는 윤재민 비서실장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어디 소속인지 무슨 일로 자신을 찾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 그럴 수 없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성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설명드리기 복잡한 일입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세요.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사모님이라니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지연아, 그분 따라가 봐. 괜찮은 분이야. 내가 허락했으니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사장님이 허락했다고는 하지만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을 믿기로 했죠. 잠시만요. 앞치마 벗고 올게요. 지연은 재민을 따라 빵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지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긴장했지만 곧 익숙한 동네를 지나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차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어요. 재민은 지연을 안내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매일 밤 빵을 받아가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허름했던 옷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구부정했던 허리는 의외로 꼿꼿이 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구나. 앉으렴. 지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매일 밤 폐기될 빵을 받아가던 그 할아버지가 고급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에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놀랐지?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성준이다. 너에게는 그저 빵을 얻어가는 할아버지였겠지만 지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박성준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잘못? 아니다, 전혀. 오히려 내가 한 일 때문에 널 만나고 싶었단다. 그때 재민이 차와 다과를 들고 들어왔어요. 지연은 긴장한 채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되었죠. 지연아, 내가 이렇게 널 불러낸 이유를 설명해 주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지역에서 몇몇 건물을 소유하고 있단다. 내가 일하는 빵집 건물도 내 소유지.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럼 왜 매일 빵을 얻어가느냐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6.25 전쟁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단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내몰렸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했어. 그때 한 빵집 주인이 매일 저녁 남은 빵을 나눠주곤 했지. 그 작은 친절이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단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숨죽여 귀를 기울였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혼자 자수성가했단다.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모으고 투자하고. 운이 좋았지. 하지만 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빵을 얻으러 다니는 거야.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내가 가진 돈으로 여러 보육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을 다니는 햇살 보육원도 내가 운영하는 곳 중 하나란다. 지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요? 그럼 저를 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보육원에 방문했다가 널 봤지. 저 아이는 참 예쁘게 자랐구나라고 생각했단다. 아이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와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준 그 선물 말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자마자 나 같은 노인을 위해 생필품을 사다니. 그 마음씨가 참 고맙더구나. 지연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닌데요. 그저 별거 아닌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 시골에서 올라와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느라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너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내 소중한 돈을 쓰다니. 재민이 다시 들어와 할아버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사실 내가 널 오늘 여기 부른 이유가 있단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햇살 보육원에서 일하던 선생님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셨어. 마침 그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채워주면 어떨까 했어. 지연은 놀라움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게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단다.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보육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물론 졸업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다니.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너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 믿는단다. 재민이 다시 들어와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지연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소유한 원룸 중 하나의 임대 계약서란다. 대학가 근처에 있어서 통학하기도 편할 거야.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월세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월세는 받지 않을 거야. 서울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지. 내가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좋겠구나. 월세 걱정 없이 내 꿈을 펼치길 바란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따스한 배려에 그녀의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구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지 모른단다. 대화를 마친 후 재미는 지연을 다시 빵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재미는 평소와 달리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오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지연 씨가 특별한 인상을 남기신 모양입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빵집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때, 놀랐지? 사장님은 알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사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은 미소 지었어요. 박 회장님은 내 은인이란다. 내가 어려울 때 이 빵집을 열 수 있게 도와주셨지. 그리고 매일 저녁 남는 빵은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보육원과 요양원에 보내고 있단다.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선행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존재했다니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진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연은 햇살 보육원에서의 첫 출근을 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봉사활동을 통해 알고 있던 지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5살 지우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선생님, 이제 매일 올 거예요. 지우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지연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지연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때로는 버거웠지만 할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할아버지의 초대로 그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한옥 스타일의 집은 고풍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와주어서 고맙다, 지연아.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단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연은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민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구나.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매일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예상보다 더 잘해주고 있어서 기쁘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정원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할아버지의 삶에 지연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 중에서도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작은 선행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우리 보육원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가슴이 벅찼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룸으로 돌아온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2달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3달이 지난 겨울의 어느 날 햇살 보육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꾸미던 지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죠. 선생님, 눈이 와요. 아이들이 창가로 달려가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허리 굽은 할아버지에게 빵을 건네던 날들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연은 잊지 않았어요. 오후에 지연은 잠시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재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지연 씨, 오늘도 왔네요. 회장님은 지금 안에 계십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렴.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들어오자 그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지연아, 첫눈이 내리는구나. 지연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내가 빵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달이 넘었어. 지연은 그 말에 감회가 새로워졌어요.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씨 덕분이야. 내가 그날 나에게 생필품을 건네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2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눈은 더욱 강하게 내렸고 도시는 하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 꿈은 무엇이니? 할아버지가 문득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어요. 좋은 꿈이구나. 내가 그 꿈을 이루도록 내가 도울 수 있어 기쁘단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차례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란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지. 창밖으로 내리는 눈처럼 지연의 마음에도 평화로운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마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따뜻함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시골 빵집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처럼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어주기 위해. 창밖에 내리는 눈은 계속해서 도시를 하얗게 덮어갔고 지연과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조용히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더 큰 따뜻함으로 세상에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